네, 만편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의 무의식 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이제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어제 구독자님 한 분과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뭐냐면, 저도 느꼈던 건데, 한 번 이렇게 무의식이 열리면요,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감정이랄까? 그런 것들이 막 폭발하는 시기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이제 경우도 있겠죠. 네,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제 경우에는 한 두세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거울 명상을 할 때 감정을 이제 느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서 즉각적으로 뭔가 시원하거나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미처 거울 명상할 때 해소되지 못했던 감정들이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막 이렇게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이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이 감정들이 막 밖으로 발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넓게 보자면 사실은 이제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거울 명상을 하는 목적이 이제 나에게 억눌러져 있던 무의식을 뭐라고 할까요? 드러나게 해서 밖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우리의 거울 명상을 하는 또 목적인데, 이제 어제 구독자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제 오히려 닫아버리고 싶다. 네. 그러니까 거울 명상을 하기 이전으로 그냥 차라리 돌아가고 싶을 정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겠습니까? 네,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실은 좋은 거예요. 이제 막 이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던 그런 나를 이렇게 현실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그 감정들, 그 원인체들이 막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은 좋은 현상인데,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넘어섰다고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막 통제 안 되는, 나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는데 거울 명상을 한 뒤로 오히려 더 화가 많이 나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짜증이 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이제 계셨거든요. 이제 이미 열렸기 때문에 도로 닫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꾸 억누르면 또 도로 상자의 뚜껑이 닫혀버리겠죠? 근데 그렇게 굳이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의식을 정화하는 것이고, 정화하는 과정에서 비록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야말로 오염된 오물들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정화 작업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할 것인가? 그냥 항상 우리는 그 기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늘 해오던 그 기본 뭐죠? 그냥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 짜증을 수용하라고 그러면 짜증을 막 내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짜증이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그것을 그대로 표출을 하시라는 말이 아니죠.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거울 명상을 하는 그 욕 효과가 발생합니다. 짜증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관찰자로서 지켜보셔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는 좀 요즘 극단적인 얘긴 하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무나 지금 힘들어서 진짜 누구를 해코지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뭐 일단 정신병리학적인 어떤 베이스는 제가 설명을 못하니까 어쨌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내가 원한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정말 이렇게 흉기로 이렇게 찌르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서 같은 그와 함께 느껴지는 분노나 뭐 억울함이나 참을 수 없는 치밀어 오르는 화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수용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죠. 네. 그런 감정이 폭풍처럼 나에게 찾아오는 그 감정들,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은 그런 분노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냥 내가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극도의 그런 분노를 경험을 하고 있구나 하고 관찰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관찰하셔야 돼요. 너무 편한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정화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짜증을 내고 싶다고 해서 버럭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것이 정화가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화나 짜증이라는 감정을 내가 나에게 이런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관찰하고 느껴주고 그 분노를 느껴주고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정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어떤 일상생활에서 정말 짜증이나 화가 너무 심하게 올라온다, 오히려 거울 명상하기 전보다 심하게 올라온다 할 때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거울을 바라볼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 중에서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는 그냥 거울이 없어도 그냥 그 감정 자체를 관찰이라고 하니까 또 참 그런데 그러면 왓칭이라고 용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냥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 화가 난 내 감정 상태를 그냥 바라봐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라보면 이 감정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라보지 못하고 내 감정, 나에게 찾아온 이 감정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상대방에게 탓을 돌려서 상대방에게 분풀이를 하면 그것은 감정 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떠나서 우리는 일단 나를 찾아온 이 감정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감정에 관심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라는 이 감정에 내가 이 감정을 왓칭 바라보고 들여다보고 이렇게 이 감정에다가 내가 관심을 주면 이 감정은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틴나탄 스님의 화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에 이 화라는 것은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다. 화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이든지 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러나 내가 초대하지 않은, 내가 결코 반가워하지 않을
손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손님의 속성은 뭐죠? 손님이라는 것은 그냥 왔다가 도로 이제 간다는 전제를 하고 있죠. 손님은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존재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대할 때, 내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또 나를 찾아왔구나 하고 그 찾아온 손님을 그냥 지그시 관찰을 하면 그 손님은 이내 다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감정의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이 감정은 에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라는 것은 뿌리가 없거든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잠깐 이렇게 뭉쳤다가 다시 흩어지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감정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켜보는 행위를 통해서 그 감정은 힘을 쓰지 못하고 이제 다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성됐다가 소멸되는 것이 감정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무의식이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불쑥불쑥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쑥불쑥 이렇게 나타날 때 왜 이러지 하고 당황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거울 앞에서 명상을 할 때보다 그렇게 내가 일상생활에서 즉각적으로 그 감정에 대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혹시나 지금 이런 상태에 만약에 계신다면 결코 자괴감이나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점점 내가 쓰레기같이 느껴지지? 왜냐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하면 사람이 더 이렇게 성숙하고 인격이 닦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정말 막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더 뭔가 주변 사람들하고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시기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좋은 기회다. 무의식이 열려있는 이때 내가 이 올라오는 감정들을 잘 지켜보고 흘려보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최근에도 제가 그런 걸 느꼈거든요. 정말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일상에서 굉장히 이렇게 어떤 감정에 제가 막 휘말려 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그래도 거울 명상을 조금 했다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정말 우리 이제 거울 명상의 어떤 그 처음 이제 초보로 시작하시는 이제 분들이나 또 관찰자 시점이 정말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감정에 휘말리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지금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잘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의 무의식 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또 이제 뭐 한 가지 글쎄 뭐 노파심이라고 해야 될까? 쓸데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이제 종종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저랑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영님은 어쨌거나 전체 의식을 경험하셨고 전체 의식도 상태에서 살고 계시고 또 이른바 뭐 좀 깨달으셨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 느낌은 과연 그렇게 사는 느낌은 어떤지 너무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에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제 무의식 정화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러니까 똑같죠.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예. 그 저도 그냥 그 여러분들의 의식 상태랑 우리 구독자님들의 의식 상태랑 제 의식 상태는 1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예. 저도 이제 어떤 바깥 경계가 탁 닥치면 저도 짜증이 나고 화도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은 오히려 더 민감하고 더 섬세해요. 왜냐하면 뭐 맑은 물에 어떤 그런 맑은 물이 있는 곳이 물속이 더 훤히 들여다 보이잖아요. 오히려 탁한 물은 이 물 밑바닥이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이렇게 맑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섬세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감정적인 면이나 어떤 뭐 생각이나 행동들이나 나의 생각과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도 굉장히 섬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히려 더 민감하고 더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감각이 아주 그냥 촉수 끝 하나하나가 뭔가 살아있는 느낌, 말단 세포가 살아있는 느낌. 어쨌든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힘들어서 어떻게 사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힘들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에 휘말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저도 뭐 운전을 하다가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또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에서 저도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일이 있는데 그냥 그 순간 짜증이 나에게 올라왔구나 하고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를 그 상황을 계속 곱씹으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할까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되갚음을 해줄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거기에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죠. 그냥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뿐이죠.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누가 제3자가 나를 볼 때는 소영님도 화낼 때는 화내네, 짜증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데 그렇게 화도 없고 짜증도 없으면 그건 죽은 거 아닌가요? 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 감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죽을 순 없죠. 네. 그래서 모든 감정을 느끼지만 그냥 그럴 뿐이고 이제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거나 힘들어한다거나 그것을 마음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순간순간을 살 뿐이죠. 그냥 그저 순간순간을. 그래서 이제 제 무의식 얘기로 정화로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제 무의식 정화로 이제 돌아가자면 이제 저는 사실은 크게 뭐 이제 큰 덩어리들은 웬만큼 정화를 다 했기 때문에 뭐 별로 이렇게 크게 정화할 제 생각에 것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다. 제가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느냐. 나에게는 오로지 그냥 좋은 사람들, 좋은 일, 뭐 그저 막 행복한 일만 생기느냐.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냥 세상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상대계적으로. 예. 저도 경제적으로 보면 그냥 아주 최하층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 뭐 서민이 없다, 중산층이 없다, 보통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거의 밑바닥이에요. 저는 신용 등급도 겨우 신용 불량 아닐 정도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뭐 사업이랍시고 찔락거리면서 제가 찔락거리면서 뭐 인터넷 쇼핑몰 한다고 뭐 이러면서 거의 제가 1억 정도를 제가 빚을, 뭐 글쎄요, 요즘 뭐 1억이면 뭐 빚도 아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너무 없던 상황에서 어쨌든 빚이 이제 1억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제가 거의 이렇게 갚아 나가면서 이제 지금 거의 10년째 갚아 나가면서 살고 있는 상황이고, 진짜 거의 신용 불량 아닐 정도. 저도 지금 경제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빚이 있다 이 말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그리고 또 저는 어쨌든 다 아시겠지만 이혼한 상태고 이제 혼자 살고 있고, 또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주변에 뭐 저를 막 이렇게 펑펑 뭐 돈으로 또는 뭐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뭐 이렇게 막 있다거나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전혀 미래가 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상대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분별의 세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 내가 소득이 없다, 그러면 다음 달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달이 그냥 파산이에요. 이제 이번 달에 소득이 없으면 다음 달부터는 바로 모든 것이 연체, 뭐 생활비 없고, 저도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산다고 해야 되나? 하루살이처럼.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제가 행복하게 너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다고 할 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저렇게 말을 하나 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분별의 세계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절대계 전체 의식에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나눈다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뭐 절대계다, 상대계다, 뭐 그죠, 뭐 세관법이다, 출세관법이다, 뭐 이런 거를 나누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제 저는 전체 의식 상태로 살고 있고, 저는 이 순간만 살거든요. 지금 이 순간. 저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오로지 이 순간만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근심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근심 걱정이 되지가 않아요. 물론 이게 잠깐 들 때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에 월세를, 저는 집세도 내고 살고 있고 학원 월세도 내고 살고 있고 빚도 갚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숨만 딱 쉬어도 거의 200만 원이 딱 들어가거든요. 숨만 쉬어도 집세, 학원 월세, 뭐 빚, 그 다음에 뭐 이런 차 유류비, 기본적으로 우리 뭐 공과금이라든지 정말 딱 숨만 쉬어도 이제 200. 이제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뭔가로 이렇게 구멍이 나서 이제 월세를 이제 내야 되는데, 그달 학원생이 이상하게 뭐 많이 쉰다거나 뭐 몇 명 빠진다거나 이러면 이제 월세만큼이 갑자기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 순간은 잠깐 이렇게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월세 이렇게. 그런데 저는 그 다음 순간 바로 두려움이 올라오는구나, 괜찮아, 두려움 느껴져도
괜찮아.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이제 그냥 그 순간을 그냥 그 감정을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하면 안 돼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 뭐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이 뭐 거울 명상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두려워하면 안 되지 하고 이거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아 두려움이 올라왔네. 월세 못 낼까봐 두렵구나. 그래 두려움이 느껴져도 괜찮아. 예. 그렇게 감정을 충분히 느껴주고 예. 느껴주고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냥 또 이 순간을 그냥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몇 년째 지금 살아오고 있지만 한 번도 월세가 밀린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두려움은 그냥 습관처럼 찾아오는 것일 뿐이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에 내가 휘말려서 전전긍긍하면서 어떡하지? 궁리를 한다거나 막 그러면 글쎄요. 오히려 그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항상 그 감정을 느껴주고 두려워하는구나 느껴주고 그냥 또 흘려보내요. 근데 또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느껴주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정말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아무 걱정 없이 정말 사는 것처럼 실제로 거기 살고 있지만 어쨌든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뭐 부잣집 사모님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렇게 모든 것을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고민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다. 이 거울 명상을 만난 이후로는. 그래서 이 어떤 뭐 외부적인 어떤 나에게 닥쳐오는 경계 있잖아요. 그런 뭐 돈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또는 뭐 요즘 그런 그 뭐죠 묻지마 이런 그런 칼부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이렇게 막 우후죽순처럼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펑펑 터지듯이 생겨나면서 지금 정말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 공포를 많이 느끼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저 역시 그런 뉴스나 이런 것을 접할 때 하고 저도 이렇게 순간 그런 무섭다는 두려움이 이렇게 탁 느껴지거든요. 느껴졌어요. 그러면 또 나에게 죽음에 대한 그죠? 결국 그 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는구나 하고 그 감정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충분히 느껴주고 두려움이 느껴져도 괜찮아. 그러니까 조사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 나에게 생겨도 괜찮아가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 내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 자체는 느껴져도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감정을 허용하고 우리가 수용을 해야 이 감정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느껴져도 괜찮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들으시면 두려움을 느껴도 괜찮아? 그러면 그 두려운 일이 생겨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거는 인정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인즉슨 곧 나 죽어도 괜찮아. 나 칼 맞아도 괜찮아. 이 뜻 아닌가요? 이렇게 지금 잘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 일이 생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은 나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인정을 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정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느껴졌네. 느껴져도 괜찮아라고 그 두려움을 느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느끼셔야 돼요. 안 느끼시면 이게 정화가 안 돼요.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어떤 분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라고 하는데 김상훈 선생님께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라고 하는데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 질문을 한번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느낀다는 거는 방법적으로 제가 이렇게 느끼세요라고는 딱 이게 말로는
드리겠지만 그 죽음이란 공포가 느껴졌을 때 그 반대 행위만 안 하시면 돼요. 그 반대 행위가 뭐죠? 죽음의 공포를 억눌러 버리는 거잖아요. 그 억누르는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 죽음의 공포가 느껴졌을 때 뭔가 이렇게 내가 어떤 행위로서 대비를 하려고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많은 곳은 난 절대 가지 않을 거야 라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떤 조심을 한다든지, 어떤 행위로서 아니면 뭐 내가 막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느껴졌을 때 내가 막 무슨 어떤 그 뭐 건강한 식품을 뭐 챙겨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뭐 어떤 뭐 유튜브나 TV나 어떤 뭐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어떤 다른 쪽으로 관심을 이렇게 쏟는다든지 해서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럼 뭐죠? 그냥 느껴지면 느끼는 거죠. 예. 근데 보통 이 과정을 너무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죽음이라는 자체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죽음의 공포가 나에게 느껴졌을 때 이것을 계속 억누르는 우리는 행위를 찾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안 하시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공포가 느껴졌을 때 나는 죽는 것이 두렵다 하고 그 두려움 자체를 충분히 느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느껴주시냐?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 감정에 집중을 해서 그 두려움을 느껴주시다 보면 그게 스르르 사라지는 그 타이밍이 와요. 그게 짧으면 몇 초 만에 사라질 수도 있고 길면 몇 분 만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30분, 1시간 이렇게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 감정의 속성이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는 사실은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 나는 그것을 억누르고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감정에 탁 집중을 해서 충분히 사라질 때까지 느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시간을 재보세요. 불과 몇 초 안 걸립니다. 예. 또는 몇 분까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맘편아님들이 그런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느껴졌을 때 그 감정을 조금 직면을 해서 좀 바라봐 주시는 거. 예. 근데 바라봐 주는 그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고 계신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감정을 바라봐 주면 그 감정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그게 작업이에요. 그게 정화 작업이에요. 그런 작업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은 이제 그 감정이 이제 올라오지 않는 그 시기가 옵니다. 뭐 불현듯 잠깐 찾아와도 우리는 그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느껴주고 흘려보내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100으로 왔다면 점점 90, 80, 70 이런 식으로 점점 약하게 그 감정이 올라오면서 결국은 그 소멸되는, 정화되는 그 과정까지, 그 단계까지 가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또 너무 흘러왔네. 자,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맘 편하게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저에게 어느 날 어떤 감정이 훅 올라오는데, 계기가 있었을 건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냐 하면 이 남자에 대한 이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이 조금 뭔가 조금 불편해서 거울 명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거울을 바라보는데 그 수많은 여성들의 얼굴이 이렇게 다 스치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막 머리 긴 여자도 나타나고 할머니도 나타나고 뭐 무슨 외국 여자도 나타나고 뭐 약간 일본 여자도 나타나고 뭐 어린 소녀도 나타나고 막 중년 여성도 나타나고 막 모든 여성들의 얼굴이 다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제 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 여성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전부 다 그 남자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여성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여성들은 남자에게 잘 보이고 싶었을까를 더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여성들의 생명이 이 남자들의 손에 다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모를 꾸미거나 또는 뭐 어떤 뭐 그런 마음에 들게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느껴지냐면 처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랬겠다. 예전에는 지금 현대 여성들은 아니겠지만 예전에 살았던 이 여성들은 이 남자에게 만약에 쫓겨나거나 남자에게 버림받으면 그야말로 자기 생명이 이제 생명의 보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들의 삶이 정말 처절했구나. 그런 제가 그 생각이 탁 들면서 내가 이렇게 저도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모를 꾸미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이 그 본능, 이 여성들, 이 내 무의식에 있던 수많은 여성들의 이 본능들이 살고자 했던 그 남자에게 내 생명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내 안위를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인 그 상황에서 또는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남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 여성들은 삶을 살아나갈 수 없잖아요. 뭐 말하자면 원시 시대 때부터. 그래서 이 남자에게 보호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제일 이 여성들 중에서 제일 내가 외모적으로 아름다워야 되고 또는 아니면 마음적으로 남자에게 뭔가 위안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에게 보호받아서 내가 살아남기 위한 그런 이 본능이 이 무의식에 이 저장되어 있었구나 하는 제가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그게 한 몇 주 전이라서 제가 가물가물해서 이게 이 명상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지금 확실하게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그런 제가 조금 아마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어떤 이 외모에 자꾸 신경을 쓰고 이제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여성들은 뭐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 뭐 성형을 하거나 이렇게 뭐 예쁜 옷을 입거나 뭐 화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내 만족을 위해서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물론 나 자신도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데 내가 과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집에서 내가 화장하고 이렇게 앉아 있냐고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은 그거 내 만족을 위해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합리화하고 결국은 누군가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인데,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무의식, 여성들의 무의식에 남아있는 그런 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지 않았을까. 신체적으로 우리가 남성에 비해서 약하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남자에게 경제적으로 또 남자에게 의지를 하고 이런 신체적, 경제적 이런 것들에 따른 우리가 이렇게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이 답습되어 온 계속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무의식에 남아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명상을 하면서 참 마음이 한편으로 아프더라고요. 이 여성들이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그 어떤 그 이렇게라도 살고자 했던 그 생명에 대한 그 애착, 집착 또는 그 생명력,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좀 만감이 교차하는 제가 그런 이제 명상을 했었어요. 했었고, 물론 이제 내가 여성으로서의 삶만 산 건 아니겠죠. 예. 남성으로서의 삶도 물론 살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또는 동물성까지도, 예. 동물, 여성, 남성, 뭐 동물 모든 것들을 무의식에 사실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조금 이제 바깥 어떤 외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발현되는 것들은 이제 뭐 여성성이 발현될 수도 있고 남성성이 발현될 수도 있고 동물성이 발현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뭐 나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성만 딱 갖고 있고, 또는 나는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성만 갖고 있고, 그건 결코 아니죠. 우리는 여자이기도 했고 남자이기도 했고 심지어는 동물이기도 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또 모르겠습니다. 또 제 속에 또 앞으로 어떤 무의식이 또 모습을 드러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어떤 무의식이 내 속에서 나오든지 간에 그것은요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 또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내 속에서 나오면 이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심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떤 화가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뭐가 두려울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라는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표현 매개체거든요. 이 육신은 그냥 무의식 감정들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그냥 매개체로서의 그 매개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 물질이잖아요. 이 육신은 그냥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지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나는 그냥 전체 의식이고, 이 감정이 육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바라봐주는 그냥 관찰자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이 소영이라는 몸이 있는데, 이 소영의 본질은 그냥 전체 의식, 여러분들과 똑같은 전체 의식인데, 이 소영이라는 몸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그 여성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모를 꾸미거나 남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뭐 좋은 말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것을 막 했을 때 이 우리 전체 의식에서는 이 소영이라는 어떤 그 자아가 이런 무의식 감정 이제 인격체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여성으로서의 이 자기 자신을 남자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위를 하는구나 하고 우리는 그냥 그거를 알고 그냥 관찰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 소영이라는 자아를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구독자님들도 아시겠습니까? 나는 전체 의식이에요. 이 소영은 그냥 인연에 의해서 어떤 지수화풍이나 어떤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된 정보에 의해서 그냥 짠 하고 잠깐 이 세상에 짠 하고 잠깐 나타난 그냥 그 물질일 뿐이에요. 이제 무의식이 프로그램된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일명 뭐 아바타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어떤 그 인간인데, 이 사람이라는 물질인데, 생명체 물질인데, 이거를 나랑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이 소영은
무의식 감정 프로그램 된 대로 그냥 이 삶을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현실 체험을 그냥 할 뿐이에요. 그래서 뭐 좀 힘든 현실 체험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좀 즐거운 현실 체험을 할 수도 있겠고 막 좌충우돌 막 모험하는 뭐 어드벤처 뭐 스펙타클한 또 인생을 체험할 수도 있겠고 아주 평온한 인생을 체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체험하는 어떤 그런 한 어떤 그 자아가 있을 뿐이지 이것이 그냥 나는 아니다 이거죠. 예, 전체 의식으로서의 나는 아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또 앞으로 어떤 무의식이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뭐 만약에 나오면 또 우리 구독자님과 또 함께 공유하면서 또 저는 이렇게 또 무의식 정화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앞으로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뭐랄까 좀 깨닫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그냥 거울 명상 하시는 분들에 해당된 얘기였고 거울 명상을 한 단계 더 넘어서서 깨달음까지 가고 싶다. 그런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울 명상은요, 깨달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거울 명상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이대로 완벽하고 완전해요. 무의식 정화를 해야만 깨달을 수 있냐? 아닙니다. 원래 깨달아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냥 이 순간순간을 사시면서 그냥 감정이 올라왔을 때 감정대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거울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삶이 괴롭고 뭔가 현실을 바꾸고 싶고 이제 그런 이유로 시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도 역시 그랬고. 그런데 뭔가 깨달음을 얻고 싶으신 분들, 특히나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에 대한 그 제가 데이터가 그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일 많이 구독하시는 채널이 김상훈 선생님의 왓칭 채널이고요. 그 다음이 써니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제 우리 써니즈님께서 계속 지금 깨달음을 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써니즈님의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을 제가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깨닫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거울 명상, 무의식 정화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탐진치를 갈고 닦아야만 성불을 한다는 그것은 잘못된 말이다. 탐진치를 닦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성불한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깨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전부 다 부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깨달으면, 그러니까 전 모든 뭐 인류라 해야 되나? 모든 사람이 다 성불한다. 한 사람이 성불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성불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말이 진리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각자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처님 세상에서 볼 때는 모든 세상이 그냥 부처 세상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의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다 깨달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갈고 닦아서 뭔가를 성취를 해서 내가 뭔가 도를 구해서 뭔가를 얻어서 내가 뭐 성불하겠다,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착각이에요. 착각. 예. 이미 우리는 다 깨달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각성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각성을 하려면 생각으로는 절대 각성할 수 없어요. 모든 생각을 다 버려야지 그 각성의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늘 순간순간의 현존, 이 순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순간만을 산다고 했잖아요. 저는 정말 이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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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나 흐르는 이 순간만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 깨달음을 정말 또 구한다는 표현도 틀리긴 하지만 내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도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이 순간만 사시면 돼요. 이 순간을 사는 힘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탁 터지는 날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을 살지 않고 계속 생각으로만 논리, 생각, 뭐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깨달음을 얻는 방법론, 뭐 이런 것들만 계속 추구하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그 깨달음하고는 영영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가볍게 뭐 써니즈님 채널도 들으시고 또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가볍게 그렇게 참고 삼아 읽는 거는 좋지만 막 이 속에 뭔가 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이 진리와 멀어지는 거예요. 답은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 사실 처음 드리는 건데 깨달음을 얻기 이런 말하면 참 아유 내가 입이 민망해. 제가 그 각성하기 그 직전에 제가 뭘 했냐면 일체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 책도 보지 않고 아무 유튜브도 듣지 않고 그 오로지 저에게만 집중을 했어요. 산책하고 명상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어떤 정보도 저는 다 차단했어요. 근데 그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저절로 그게 어느 순간이 돼서 그런지 저절로 그래야 되겠다. 내가 이제 책 속에서 진리를 구하지 말자. 또는 어떤 영상에서 구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탁 들면서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냥 나의 내면 순간순간의 나에게만 집중을 하다 보니 어느 날 그 각성이 왔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원하시면 그런 책이나 영상을 가볍게 참고 삼아 보시다가 이제 중요한 것은 늘 현존하는 순간순간 사는 것이거든요. 그 힘이 계속 그 파워가 뭉쳐지면 내가 순간을 사는 이 파워가 뭉쳐지면 어느 날 각성의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 정화와 깨달음은 아무 상관이 없다. 또는 무슨 방법론적인 명상 있잖아요. 뭐 이런 명상 저런 명상 또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밖에서 깨달음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탁 알을 깨고 나오듯이 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순간순간 내 의식이 깨어 있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 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